네, 안녕하세요. 심플러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영상을 남겨야 되는데, 네, 미국발 훈풍이 불어오지 않고, 예, 냉랭한 찬바람만, 참 너무 매섭게, 불어왔습니다. 양일간 크게 내려갔고요. 그리고 뭐 21선, 이 생명선 참 중요한데, 이 노란 선 보이시죠? 네. 나스닥 지수를 좀 흐름을 보면서, 좀 지켜주면 좋겠다 했지만, 역시나, 네, 시장의 어떤 지금 시선 자체가 굉장히 매섭다, 예, 냉랭하다, 그렇게 봐집니다. 갭 하락이 나오면서 3%대 좀 하락이 크게 좀 나왔죠. 뭐 그런데 전 여기에서 도저히 지금 오랫동안 끌고 왔던 종목들을 손절하는 건 정말 좀 많이 힘들지만 좀 손쉽게 매도 버튼에 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때도 잘 버텼으니까 뭐 쭉 내려올 때가 잘 힘들게 버텨왔잖아요. 그래서 양일간 좀 크게 내려왔다고 해서 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뭐 투심을 크게 위축시키는 그런 흐름들이 간혹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동매매 하면서 감정매매 막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그냥 손절해 버린다거나 뒤로 돌아보지 않고 막 이렇게 던져 버리다 보면 나중에 저는 뭐 빠르면 6월 말 좀 조금 더 이제 딜레이 하면 한 7월 달에는 다시 상승의 흐름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박자로 보면 좀 그렇긴 한데 너무 심플하게 해석을 해서 좀 애매하다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반등이 한 번은 다시 나오고 뭐 이렇게 내려가지 지속적인 하락은 저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 흐름은 좀 굉장히 심리를 좀 투심을 위축시키는 그런 흐름이 나왔지만 그래도 지금은 이 악물고 버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이때 잘 바닥을 다진 흐름이 뭐 이번 주에 다시 나올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저점 테스트는 한번 할 것 같아요. 좀 떨어졌다가 이제 그 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흐름이 나오는지 한번 일주일간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주식 격언에 이런 말 있죠. 네, 갭은 언제나 항시 갭은 메꾸더라. 상승 갭도 메꾸는 부분이고 하락 갭도 시간이 흘러가면 메꾼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가능한 빠른 시점에 여기에 하락 갭을 또 꽉 차는 양봉으로 지속적으로 메꾸기를 희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 내시고 잘 이겨내 봅시다. 그죠? 네. 오늘 제가 자료를 조금 뭐 크게 많이 준비한 건 아닌데 뭐 한 10분, 15분 정도 좀 짧은 영상으로 설명드리는데 갑자기 이제 제가 또 차트 설명드리면서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 한 15에서 20분 정도의 영상이기 때문에 끝까지 좀 시청을 해주시고 제가 원달러 환율은 차트 역시 전 뭐 차트쟁이니까 차트대로 뭐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이제 환율의 어떤 흐름 자체가 여기 상당 어떤 밴드죠. 네, 상한선을 돌파하고 나서 굉장히 좀 힘든 시기였죠. 그래서 다시 재차기를 하향 이탈을 하고 좀 내려와서 좀 괜찮은 흐름이 보였지만 다시 재차 여기 상단 밴드의 어떤 상한선을 뚫고 다시 위로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안타깝다 생각이 들겠지만 뭐 조금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구간은 버틸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다라고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1250, 1660을 또 터치하고 내려오기를 또 기다려 보자. 그러면 다시 외국인들이 돈을 들고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해봅시다. 많이 힘들겠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잘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준비한 내용은 뭐 크게 키워드를 많이 뭐 느리지 않았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보자 그렇게 언급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뭐 이제 뭐 친환경 관련주, 뭐 에너지주도 잘 갔고 반면에 원전주는 좀 힘없이 약간 내려오는 흐름이죠. 그래서 원전주 뭐 1차 매수하고 일정 비중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 일단은 지금은 좀 많이 좀 애매하고 힘든 부분이겠지만 지켜보자. 네, 그리고 6월 말 뭐 7월까지 열어두고 다시 재차 반등권이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네, 전력난이 심해지고
날씨가 더워지면 왠지 또 친환경 관련주가 섹터 중에 많이 간 것들은 조금만 더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직 못 갔던 에너지 섹터에 뭐 탈원전 정책 어떤 이슈가 분명히 또 남아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책 어떤 기조가 흔들림 없이 또 다른 어떤 발표를 임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월까지 좀 지켜보자. 원전주는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가 반짝반짝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자라는 차원에 제가 좀 내용을 좀 적어놨습니다. 아마 다들 보신 내용일 수도 있는데 함께 좀 잠깐 보죠. 레벨 4 자율주행 택시라는 뭐 이렇게 어떤 글이 좀 큼지막하게 신문에 실렸습니다. 강남을 도심을 좀 누볐고요. 현대차, 기아, 로보라이드 서비스를 이제 게시를 했는데 상업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는 이제 일반인 대상으로 어떤 무상으로 체험 가능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서비스 차원 하는 부분이고 2023년이죠. 내년에는 강남의 어떤 26개의 도로를 32개로 도로를 개편 확대를 한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좀 언급을 했죠.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업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도록 잘하겠다. 우리 2030년에는 미래 모빌리티 선도국가로 투여하기 위해서 미래 모빌리티 로드맵을 올 여름, 뭐 한두 달 이내에 도달한 청사지 로드맵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UAM 관련주, 도심항공 관련된 그런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단기 좀 조정이나 숨고르기가 있을 거지만 다시 한번 하방에서 지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가지고 있는 비중은 반짝반짝할 때는 좀 매도를 하는 게 좋은 부분이고, 뭐 부담 없는 비중으로 UAM 관련주는 가져가야 될 부분이고, 아니면 그냥 괜찮습니다. 익절권에서 익절을 하고 현금 보유하고 바닥을 다질 때 다시 상승 흐름으로 전개되기 이전에 그때 아마 1, 2주 정도 흐름을 보고 다시 진입을 해도 저는 괜찮은 섹터이다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최근에 좀 달려가고 있는 자율주행 섹터 관련주 또 5G도 있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은 올여름 또 다른 뉴스가 또 시장을 뭐 이렇게 좀 흔들겠죠. 그죠? 그러면 훈풍이 좀 불어와서 또 뭐 떨어진 것들은 다시 올릴 것이고, 좀 올라가 있는 위치 종목들은 한 차례 더 조금 더 주가 레벨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시다. 스케줄 매매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로드맵 어떻게 나올지 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시장은 오세훈 시장이죠. 네. 선도기업과 공공이 협력해 미래 자율주행 산업을 끌어올릴 것이다. 그리고 시민이 발전된 자율주행 기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내용도 좀 체크를 해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뭐 이제 UAM 관련주도 함께 봐야 되겠죠. 네, 자율주행 섹터와 함께 좀 이제 뭐 달려가니까, 그죠? 뭐 분리해놓고 볼 수는 없습니다. UAM, 그렇지, 기존 자율주행 섹터, 그 다음에 5G, 그리고 또 로봇 관련주도 함께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로봇주는 제가 오래전부터 설명을 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제 패스하고 오늘은 좀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좀 잠깐 볼게요. 제가 종목을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그 전에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던 뭐 동일한 내용이고, 네. 자, 2025년까지 시도별 한 곳 이상을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로 확대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 계속 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죠. 대성 헬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뭐 제가 차트 나중에 다 열어서 좀 설명드릴게요. 짧게 그냥 키워드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성 헬텍은 최근에도 거래량이 바닥에서 좀 크게 터지면서 장대 양봉을 올라간 종목이고, 금요일에 좀 꼬리가 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아직 실적 기반으로 가는 놈은 아니고 뭐 적자 기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짧게 뭐 단타든 단기든 2, 3일 이내에 쇼부를 보겠다, 아니면 5% 뭐 7%, 10% 짧게 먹고 빠지겠다, 이런 분들만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종목입니다. 인포테인먼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인포뱅크는 오래전부터 제가 설명드렸던 종목이고, 뭐 작년부터 계속 이제 한 번씩 설명드렸고, 이전에 최근 하락을 좀 쭉 내려왔죠. 그 전에 뭐 작게는 10%, 많게는 20%까지 뭐 패밀리 분들과 함께 수익을 챙겼던 종목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커넥티드 카, 네, 솔카 솔루션,
구축 기술을 토대로 자율주행 이동체 관제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 간혹 가다가 애플카 이슈가 터지면 또 한 번씩 번쩍번쩍한 놈이긴 해요. 뭐 실적은 뭐 크게 뭐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뭐 적자 기업은 아닙니다. 인포뱅크. 근데 조금, 좀 약간 때가 많이 타고, 네, 그 다음에, 약간 좀 애매하긴 하죠. 그죠? 네. 일단, 차트는 나중에 제가 열어놓고 설명드릴게요. 최근에 좀 관심을 가졌던 종목입니다. 퓨런티어 뭐 신규 상장 종목이고, 이 회사를 보면 자율주행용 센싱 카메라 검사 장비를 뭐 삼성전기를 통해 테슬라에 납품 중에 있다고 하고, 그리고 카메라 모듈 관련 자동화 장비 전문 기업이고, 자동차 전장용 카메라 조립 및 검사 장비를 개발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이제 흑자로 좀 전환을 했고요. 네, 아마 흑자 기반 닫고 점차 실적이 안정화되고 좀 뭐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기업일 것 같습니다. 피오런티는 제가 그 캡처를 잠깐 했는데, 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뭐 캡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센싱 카메라하고 라이다하고 좀 다른 점은 이렇게 두 가지가 크게 구분이 되는데, 센싱 카메라는 영상을 통해서 시각적인 정보를 이제 인지하는 부분이고요. 그 라이다는 빛을 이제 이용을 해서 물체와의 거리를 직접 측정을 해서 자율주행 차의 이제 서비스를 이렇게 중요한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부품이죠. 그죠? 전장 부품. 라이다 대비 가격이 좀 괜찮다고 합니다. 뭐 싸다, 뭐 색상을 인지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 라이다는 정확한 단색 3D 이미지를 제공을 하는데, 형태 인식이 가능하고 정밀도가 꽤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가격이 좀 비싸다. 뭐 지금 이전과 대비해서 많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라이다가 뭐 한두 개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뭐 한 개 들어가나? 두 개 뭐 어쨌든 뭐 여러 개의 앞뒤 뭐 상부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어떤 라이다가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 부분이고, 일반 카메라와 이제 뭐 혼용을 해서 뭐 쓰는 부분도 있고, 기술적으로는 조금 공부를 더 해야 되겠지만,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퓨런티어라는 회사는 라이다 쪽은 아니고요. 센싱 카메라를 전문으로 만들고 있고, 실제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네, 이렇게 해서 뭐 이거든 뭐 혼용을 해서 좀 적절하게 뭐 가격 기준 잘 잡아서 사용하면 좋겠죠. 네, 그래서 일단 뭐 심플하게 한번 뭐 둘러봤습니다. 이렇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데, 뭐 시간으로 상한가 들어가긴 했어요. 그리고 퓨런티어도 그렇고, 이제 뭐 옵트론텍도 있긴 한데, 네, 옵트론텍은 제가 이렇게 뭐 안 넣었지만,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직접 찾아서 한번 검색을 해 보십시오. 옵트론텍 카메라 모듈 쪽인데, 캠시스는 또 그 카메라 모듈 쪽이긴 해요. 뭐 휴대폰용이고, 뭐 실적은 그렇게 없습니다. 적자 회사 같기도 하고, 뭐 1분기 때 제가 잠깐 봤는데, 뭐 디테일하게 제가 공부는 하지 않았고, 그냥 참고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의 상승 종목을 따라가기도 애매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넣었습니다. 그죠? 시간의 상한가 종목 또 따라가시면 안 돼요. 가진 자의 영역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물립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여기서 끝까지 보자라는 종목은 퓨런티어. 한번 계속 봅시다, 흐름을. 자, 차트를 좀 요렇게 보면, 지난 이제 그 5월 17일 날 상한가로 들어가고 나서, 여기에 뭐 한 달간에 뭐 2, 3주 정도 되나요? 여기에, 상승 장악형 모든 음봉을 다 잡아먹는 하루에 30%의 상승이 나오면서 오른쪽으로 횡보 등락하면서 또 기어갔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다시 재차 22,500원대를 이렇게 상승 기준을 잡고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예. 눌러줄 때 한번 보자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뭐 잡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5일선 기준으로, 그죠? 끝까지 들고 가되 장중 급등이 나오면 일부 차익 실현하고 종가 재미수는 나쁘지 않은 기법이었다라고도 설명을 드립니다. 공모가가 제가 뭐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일단은 시초가는 3만원대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신 분들은
뭐 끝까지 가자라고 하면 뭐 3만 원대까지 보고 들고 가는 부분이고, 만약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또 한 번의 상승 마디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올라갈 때는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눌러줄 때만 담아야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올라갈 때는 가진 자 영역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어찌할 수가 없다. 만약에 시장이 좀 흔들려서 막 내려온다. 내려올 때 그냥 뭐 1차 매수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겁내지 말고. 만약 내려오면 21선에서도 추가적인 자금을 받치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짧게 보실 분들은 뭐 이제 뭐 괜찮다. 뭐 짧게 뭐 단타 들어가겠다. 분봉 매매, 3분봉 매매, 3분봉 매매, 코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뭐 대응을 하면 좋을 것이고, 아니다. 나는 뭐 스윙으로 좀 가든가 뭐 중기로 좀 들고 가고 싶다. 그러면 눌러줄 때 매수, 또 눌러줄 때 매수.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 수익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섹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뭔가 또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그죠? 예. 미래 모빌리티 로드맵을 올여름에 마련하고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또 이제 정부 정책주이기도 하니까 그러하고, 삼성전기가 또 테슬라 또 뭐 4조 5조 원대 또 뭐 또 중요한 어떤 그 이슈도 조만간 또 뭐 뉴스가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뉴스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은 또 퓨런티어만한 게 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른 종목은 너무 급등하기 심하고 적자 좀 회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고 퓨런티어는 흑자 회사입니다. 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봉을 봐도 제가 좋아하는 자리가 나왔었거든요. 예, 5주선을 10주선을 돌파하는 이런 또 골든 단기, 주봉을 보면 단기는 아니긴 하지만 차트상으로는 단기 골든 크로스 나왔기 때문에 눌러줄 때 선매수는 참 괜찮았다 생각이 듭니다. 혹은 그 다음 주, 이번 주죠, 다시 눌러주게 되면 한번 담아봐도 되는 주봉 매매, 직장인 분들도 공략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 생각이 드는데, 항상 분할 매도 원칙은 잘 좀 지켜주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대성 엘텍은 장기 평선을 이렇게 강하게 뚫었던 종목, 제가 201선을 강하게 뚫고 거래량이 크게 뭐 몇천 프로, 4,000% 이상 터진 종목은 한번 관심을 봐도 괜찮은 어떤 종목군에 들어간다라고 이전에 차트 기법 영상 설명드릴 때 자세하게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기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발굴하신 분이라고 하면 들어가셔가지고 또 익절 챙기고 또 눌러줄 때, 혹은 종가랑 그 다음 눌러줄 때 또 사서 급등 나오면 또 매도하고, 그러면 좋겠네요. 단기 단타 매매 가능 종목이고, 직장인 분들은 좀 피하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손발 빠르게 움직이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성 엘텍 참고하세요. 이류원도 잘 갔네요. 네. 이론은 5G긴 한데 제가 추적을 좀 놓쳤던 종목이고, 5월달에 크게 땡겨주고 또 한 달간 비리비리 하다가 다시 한번 장기 이평선과 단기 밀집 형국에서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을 그려준 종목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21선을 지지받고 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눌러준다고 하면 또 짧게 또 먹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거래가 크게 동반되었기 때문에 급락은 좀 제한적일 것 같은데, 무조건 이런 것들은 내가 21선 기준으로 매매를 하겠다고 하면 매매를 하는 것이고, 손절가는 5일선 짧게 잡고 가겠다고 하면 5일선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면 손절 라인이 점점 올라가요. 이것만 지키겠다 하신 분들은 철저하게 손절 라인만 잡고 가셔야 됩니다. 이루온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퓨런티어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루다는 뭐 시간에 너무 올라가가지고요, 패스하고, 캠시스, 네. 캠시스가 여기 지금 갭이 좀 만들어졌죠. 그래서 언젠가는 또 갭을 매크로 내려오겠다 했지만, 뭐 가진 자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겠죠. 그래서 가진 분들이 또 이렇게 팔고 또 음봉으로 내려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모르죠. 또 이변성으로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참고만 하자. 흐름만 좀 보자. 그렇게 볼 것이고, 또 흐름을 좀 쫓아가는 부분이 뭐 퓨런티어도 그런 부분이겠지만 이제 옵트론텍도 좀 그러합니다. 그래서 짧게 들어가신 분은 여기에서 매수 들어가셔가지고, 만약 여기
매도권, 장기 이평선 기준에서 또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봉해서 짧게 5%든 7%든 수익을 내도 또 괜찮은 자리다라고도 봐지고 5일선 이탈하지 않으면 끝까지 들고 가고요. 그러면 뭐 안테나 정도 그냥 흐름만 지켜보겠다 작은 비중은 한번 이렇게 넣어놓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흐름을 챙겨봐도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뭐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옵트론텍 참고만 하세요. 네. 자, 인포뱅크는 이때 제가 좀 의견을 좀 많이 드려가지고 좀 수익을 좀 챙겼던 종목이고 5일선 이탈과 함께 전량 매도 좀 의견 드렸던 부분 그 다음에 생명사 이탈과 함께 한 달 동안 많이 내려왔습니다. 다시 여기서 좀 지지를 받고 올라가서 다시 여기를 지지를 받고 올라갔는데 이 종목도 이제 보유자 영역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를 좀 들어가신 분은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여기에서는 좀 힘든 구간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봐지는 부분이고 대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여기에 있는 밀집 봉들이 좀 매물대들이 좀 힘들어 지는 구간이죠. 그래서 급등이 나오면 언제든지 좀 익절을 챙겨셔야 됩니다. 또 급등이 나오면 익절을 챙기고 또 나오면 익절 챙기고 가진 분의 입장에서 그럴 것이고 눌러주면 본다. 뭐 갭을 메꾸고 21선 다시 여기를 지지받는 흐름이 나오면 한번 또 담아봐도 되지 않을까.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또 내려주면 세 번까지는 치지 않을까 봐지면서 뭐 간신 정보에 또 넣어두고 또 보죠. 네, 내려주면 한번 잡아본다. 올라갈 때는 잡지 않는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키워드 게임인데 내용을 좀 잠깐 볼게요. 네. 게임사가 사활을 걸고 공을 들인 작품 간 대결이어서 올 하반기까지 이어지는 시장 판도에 미친 영향도가 클 것이다. 호재가 뭐 남아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악재가 너무나 많은 뭐 게임주인데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 부분 그리고 매출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 그 국내 또 이제 법적으로 규제가 좀 심하다 보니까 P2E 그런 어떤 제재가 언제부터 또 완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움직임은 계속적으로 좀 시장에 흘러나오고 있고 완화, 뭐 규제 완화 이런 어떤 키워드를 좀 검색이 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켜보자. 그리고 스케줄 자체가 뭐 6월 말, 뭐 7월 달까지 또 가을까지 여러 가지 신작 어떤 이제 출시 기대가 모멘텀이 굉장히 좀 한번 핫하지 않을까. 왜냐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현재 이제 여러 가지 섹터를 많이 이제 순환매에 돌아가는 거 보실 것 같은데 뭐 바이오도 바이오지만 게임주도 정말 지금 시장에서 버림받고 있는 상황이고 거래 대금이 크게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긴 해요. 약간 좀 침체한 섹터이기 때문에 영원한 침체는 없다. 분명히 테마끼리 순환매가 돌 것인데 뭐 빠르면 뭐 이번 달 말 뭐 다음 달이 될 것이고 좀 늦으면 가을이라 하더라도 한 번에 큰 훈풍이 불어올 섹터이다. 그때 박수 칠 때 떠나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카카오게임즈에 또 이러한 뉴스가 또 보이고요. 6월 20일로 확정 카운트다운 들어갔고 넥스는 또 이런 또 출시를 임박을 하고 있고 6월 28일 또 어느 정도 퀄리티 보일지 관심입니다. 오케이. 넷마블은 또 6월 신작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되어 있고 출시는 또 6월 15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은 7월 출시 유력을 하고 있고요. 유력으로 좀 업계에서 좀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위메이드는 31일 아마 다음 주에 미믹스 코인 어떤 그 또 중요한 이슈가 남아있는 부분이죠. 네. 미믹스 달러가요. 네, 어떤 그런 코인의 움직임도 한번 같이 지켜보면서 호재 뉴스는 한 차례 한 차례씩 한 단계 한 단계씩 또 시장에서 또 훈풍을 불어오지 않을까 봐집니다. 잘 봅시다. 그죠? 7월 19일 날 예, 뭐 예상 출시일이 좀 그렇습니다. 위메이드, 오케이, MMO, RPG, 미르M 대표 종목이죠. 대표 그 게임이죠. 예. 컴퓨터스 모바일은 MMORPG, 서머즈 워 크로니클 대표 IP를 가지고 있는 또 이게 신작은 아니고요. 네, 이전에 있는 게임인데 업데이트 형식입니다. 그래서 7월 출시 공식화 됐고 이제 애플 스토어 등재는 7월 19일만큼 미르엠과 같은 날짜 출시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어쨌든 크게 양대 산맥이 뭐 위메이드,
컴투스, 커몰, 뭐 이런 위메이드 맥스 크게 움직이는 것들이 지금 이런 종목들입니다. 뭐 메타버스 플랫폼이든 그다음에 어떤 코인 거래소의 어떤 투자 뭐 지분을 뭐 그 투자의 어떤 빈도를 본다 하더라도 가장 활발히 국내 시장에서 또 관심을 받고 있는 또 종목들이 또 위메이드 맥스, 컴투스, 커몰인데 참 더럽게 진짜 네, 많이 내려왔죠. 네, 짜증나게 가지고 계신 분도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지켜보죠. 스케줄이 있으니까 지켜보자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제가 네이버 밴드는 이렇게 공유를 드릴게요. 뭐 이전에 한번 짧게 말씀드렸는데 아직 많은 분들 들어오지 않았지만 제가 뭐 하루에 하나, 뭐 일주일에 여러 개 정도 종목도 언급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개인으로 그냥 캡처해서 공부하는 그런 그 밴드예요. 뭐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지 않고 심플로는 지금 이런 섹터를 보고 있구나, 이런 종목을 또 공부하고 있구나, 뭐 제가 캡처를 하고 뭐 이렇게 뭐 짧게 언급을 좀 하기도 하는데 제가 다시 보기 위해서 저장을 하고 있는 밴드입니다. 그래서 저 혼자 보기보다는 그래도 제 오늘 영상 시청하시고 또 애청해 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제가 보답을 드린 거 맞고요. 뭐 손실난 종목도 참 너무 미안한 부분이겠지만 끊임없이 노력하고 아직 이 자리를 떠날 위치는 아니다, 시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끝까지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함께 공부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뭐 타이핑 하셔도 되고 아니면 네이버 밴드에서 심플러 패밀리 주식 스터디라고 검색을 하시면 아무나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자료를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이곳이고요. 예, 심플러 패밀리 주식 스터디 되어 있고 아직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뭐 보시는 건 부분은 아닌데 자율주행 뉴스를 좀 캡처해서 보내드렸어요. 이전에는 또 이렇게 이런 거, 네, 신한은행, AI 행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 수주, 뭐 이런 내용도 보여드리고, 6월 9일날 아침에 말씀드렸고, 관련 종목으로 제가 옵트론텍, 캠시스, 프론티어, 나무가 이렇게 네 가지를 언급드렸고, 그때 이후로 또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그죠? 네. 잘 참고하셔가지고, 실전 매매에, 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전주 7월 탈원전 정책 발표를 임박을 하고 있고요. 스케줄 체크하면서 보자.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로봇주도 끊임없이 좀 보자 이렇게 설명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뭐 영상 여기까지고요. 남은 하루 푹 쉬시고 힘내십시다. 그리고 내일 크게 흔들릴 것 같긴 한데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리지 말고 천천히 네 가지 종목들 흐름을 요유시하면서 수익권에 있는 것들을 좀 뭐 반등이 나오면 좀 익절 챙겨보고 그 다음에 손절하고 싶은 종목들이 보이면 하루 이틀 좀 기다려 봤다가 반등이 나올 때 좀 기다려 봤다가 1, 2주 한번 더 보시든지 반등이 나올 때 그때 축소를 하고 아니다 싶으면 진짜 이건 버리고 싶다 그러면 뭐 두세 가지 뭐 이렇게 좀 비중을 좀 조금 떼나 가지고 와서 뭐 한 가지 종목으로 압축을 해도 뭐 괜찮은 그런 또 일주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앉아있지 마시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또 이런 섹터가 강하구나 또 이렇게 또 먼저 시장에서 플러스권 올라가는 섹터가 무엇인지 좀 봐야 될 부분이고 어떤 섹터가 또 강하게 또 하방 경직성을 보이는 그런 또 흐름을 보일까. 그래서 뭐 계속 힘내자고요. 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죠? 네. 제가 뭐 더 크게 뭐 이렇게 시장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말해본들 아무 지금 의미는 없어요. 어쨌든 내일은 내려가요.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얼마큼 내려갈지, 언제 이 시점에서 반등이 나올지 그걸 확인하자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남은 하루 푹 쉽시다. 예.